날수의 무서운 라디오. 룩님 제보 사연. 어린 시절 보았던 귀신.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중년에 접어든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평소에 1시간 정도 운동할 때마다 팟빵으로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듣다 보니 저 또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제가 7살 정도의 유년 시절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제 기억이 아닌 이후에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기반으로 적겠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분가를 해서 경남 김해에 살고 있었고, 외항선을 타시는 아버지의 벌이로 엄마와 저 4살 차이 나는 동생, 그리고 부산에 따로 사시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이렇게 2집 살림을 하였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셨다 보니 외동아들인 아버지의 벌이로 2집 살림을 했습니다. 시대 상황상 그나마 벌이가 괜찮았던 선원의 월급이라도 빠듯한 살림살이였습니다. 시부모와 같이 살았으면 돈도 아끼고 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인즉 부모를 일찍 잃은 어머니를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결혼 전부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주변의 친인척들도 혼자인 어머니를 좀 무시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부모님을 설득하셨고, 그렇게 2집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집값이 쌌던 김해에서 우린 살았습니다. 지금에야 김해도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70년대 말 80년대 초엔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도 성장하고 학교를 가야 하는 때가 다가오자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어머니께서 예전에 하시던 간호사 일을 다시금 하게 되어 친조부모님과 합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부모와의 동거는 달갑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하는 수 없는 어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김해엔 다른 연고지가 없었으며 우리를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시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놓였고, 거기다 어머니의 직장이 부산이다 보니 더 이유가 있었을까요? 문제는 시댁이 우리까지 살기에는 좁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좀 더 넓은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출근하라는 병원 때문에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던 8월 초에 3살이던 동생을 얻고 할머니와 함께 집을 얻으러 힘겹게 돌아다녔습니다. 당시 집을 얻기 넉넉한 돈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우리 사정이 그렇진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때만 해도 복덕방을 통해서 집을 찾는다는 건 좀 꺼려지던 시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복비가 정해진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부르는 게 값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처음 이틀은 금액에 맞는 집을 찾아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지만 역시 좋은 집을 찾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3일을 공치고 4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더운 날이라 많이 지치셨고 거기다 어린 우리 형제에게 미안했는지 큰 마음을 먹고 복덕방에 갔습니다. 복비를 주고라도 빨리 얻자는 마음에. 복덕방에 우리가 원하는 집의 형태와 금액을 말했고
아저씨는 알았다며 지금은 여름이라, 즉 이사철이 아니라 방이 그렇게 많진 않고 서너 곳 정도가 있으니 둘러보자고 했습니다. 처음 집은 넓은데 너무나 낡았고 두 번째 집은 가격에 비해 좁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그 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집인데 3일간 통틀어 본 집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크기도 꽤 크거니와 입구에 대문이랑 화단, 시멘트 바닥이지만 자그마한 마당까지, 거기다 뒤쪽으로 산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나름 밝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지은 지 한 2, 3년 정도의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집이 얼마라고 해? 아저씨는 그럴 줄 알았다는 기분 좋은 웃음으로 우리 가족을 보며 하하하하, 역시 마음에 들 줄 알았습니다. 이사철이 아니다 보이 좋은 집도 이렇게 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운 좋은 줄 아이소 애기 엄마. 하하하. 좀 더 불러봐도 되지, 아저씨. 허무요. 어머니 어떤 놈겨? 이 집 개안치해. 우리야 개안네. 집도 깨끗하고 또 널찍하이. 아들 놀기도 좋겠고 마음에 든다 나도. 아, 그치 해. 어머닌 기쁜 마음에 이곳저곳을 둘러보셨습니다. 잘 둘러보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내가 더위에 짜증이 났는지 자꾸 집에 가자는 나의 투정과 보탬에 어머니는 많이 난감해하셨고 그 바람에 서둘러 그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일 연락해도 되겠냐고 아저씨에게 말했고 그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집 필요한 사람이 이런 집 가만 놔두겠는겨? 이런 집을 누가 먼저 계약하느냐가 문제지 남아있을 집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 180인데 집주인한테 170까지 밀어볼게. 그라이 계약금 좀에만 주고 가이소. 계약금 없으면 지도 못 지킵니다 이 집. 여기서 전세금 170만원이란 금액이 좀 황당하겠지만 이때 공무원 임금이 월 5만원 정도이던 시절입니다. 이때 1등 항해사인 아버지 급여가 월 14에서 16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옛날엔 배 타면 꽤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피하는 직업이지만 이 와중에 보채는 날 할머니가 달래고 있는데 나중에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는 저를 할머니께서 보고 있으셨고 어머니는 그 정신없는 상황에 아저씨에게 3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제 손을 잡으시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물론 내려오며 엄마에게 욕이란 욕은 얻어먹으면서 왔고요. 그러는 저를 할머니께서 달래며 오는데 제가 울고불며 말하길 엄마, 귀신. 저 집에 귀신. 이히히히 하면서 웃는 여자 귀신 있다. 진짜 있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 대낮에 무슨 귀신이고. 정신 안 차릴래? 야가 더위를 묻나? 와카노. 이리저리 실랑이 중에 동네 교차로 길목에 평상이 있는 점포가 있어서 더위도 피하고 나도 달랠 겸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사서 평상에서 좀 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내가 실랑이를 벌이는 이야기를 듣던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는 표정을 하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가 말하는 집이 어딥니까, 엄마?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이소. 이히히히 귀신 있다니까. 진짜 귀신. 혹시 저 언덕에 있는 녹색 대문집 보고 왔는겨? 예, 그란데 예. 엄마야, 진짜 그 집인가 배.
와예, 무슨 일인데 예?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예. 그 집서 2사람이나 죽어나갔다 아닙니까? 지금 주인은 3달 살고 못 살겠다고 다른 집 없고 그 집은 새놓았다 하던데. 소문 났는데 저 집 내놓는다고 팔리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아줌마? 얘기 좀 해주이소. 우리 저 집 계약까지 했는데 예. 예, 계약했다고 예. 벌써 예. 진짜입니까?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집이 김씨 집이었는데 우리 가게 단골이고 사람 참 좋았지에. 그 집의 안주인은 지병으로 빨리 죽었고 외동딸하고 살았는데 둘이다 보니 워낙 사이도 좋고 진짜 그런 부녀지간 없었지에. 딸아도 참 참하고. 그러다 딸아가 좋아하던 사람이 생겨갖고 연애도 잘하고 그 머스마 데리고 집에도 왔다 갔다 하더만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가 보대예. 근데 저 그 아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딸아가 그 머스마를 설득해갖고 대릴 사위처럼 같이 살기로 약속까지 잘 했는갑더라고요. 이후에 사위 맞으려고 그 전에 낡은 집에다가 옆에 있는 집까지 사갖고 그 터에다가 떡하니 저 집을 지었다 아닙니까? 다 짓고 동네 잔치 비스무리하게까지 한턱도 쏘고 굉장했지에. 근데 갑자기 일이 틀어졌는갑대예. 그 머스마 집에서 결혼을 확 틀었는갑더라고요. 멀쩡한 집 아들인데 대릴 사위로 간다는 게 그 어마이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펄쩍 뛰고 난리도 아니었어 얘. 머스마가 진즉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숨기다 결혼 직전 집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서야 그 사실을 말했는가 보더라고 얘. 그래서 어쩝니까? 김씨가 괜찮다고 내가 주변에 나가서 살면 되니까 니들끼리 이어서 살고 그렇게 하자 했지. 근데 그 머스마 어마이가 우리가 거지냐는 둥 우리를 얼마나 없이 보느냐는 둥 그 집도 마음에 안 든다나 뭐라나. 지가 살 집이가 아들이 살 집인데. 아무튼 갖은 이유를 걸면서 틀었는갑대예. 이게 어느 정도로 끝나야 하는데 한 번 어긋난 게 한도 끝도 없었는가 보더라고요. 온갖 트집에 구박에. 끝내는 지친 머스마가 지 엄마한테 졌는가 보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씨가 그 여자한테까지 가서 사장하고 빌고 그랬다 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김씨 아저씨는 그 딸 위해서 그러고도 남지. 끝내는 파혼으로 끝났는데 얼마 안 있어가 그 딸아가 그 불쌍한 아가 목을 맸다 아닙니까? 소문으로는 충격에 그랬다고도 하고 알라가 들어서서 그랬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아무튼 딸내미 그리 보내고 2달쯤 지났나 김씨도 약 먹고 따라갔다 아닙니까? 그 일 있고 1년 후쯤에 저 집이 팔렸는데 뭐 좀 싸게 나오고 집도 좋다 보니 금방 팔렸지. 공무원 부부인가 보던데 처음엔 잘 사는가 싶더만 3달쯤부터 저 집도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잦은 부부 싸움에 그 집 형제가 형은 좀 망나니스럽고 동생은 또 약골 비스무리 했는데 그 동생놈하고 울 아들이 좀 친했거든요. 그놈아가 그라대에 우리 집이 좀 무섭다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사하고 가위 눌리는 것부터 해서 가끔 헛것까지 보인다고. 끝내는 안주인이 아프면서 부부가 시골 지역으로 정근 가고 집은 안 팔리니까 새를 놓았는데 그 뒤 이어서 들어온 가족도 3달 살고 나가고 또 그 이후에 사이좋던 공장 다니던 3명 총각도 4달 보름 살고 가고. 참 그러고 그 총각네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아닙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갖고 뭐 엉망이었지. 아줌마, 혹시 복덕방 최씨 아저씨는 그 사실을 모를까 예? 와예, 그 복덕방 최씨가 소개했습니까? 엄마야,
그 사람이 앞선 두 집도 소개했다 아닙니까? 참 할 말이 없네. 묵고 사는 일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이후로 어머니께서 그 복덕방 아저씨와 대판 싸웠습니다. 물론 계약금은 날렸고요. 집은 당연히 다른 동네를 찾아 이사했습니다. 물론 그 집처럼 좋은 집은 구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귀신에 대해서 물으셨답니다. 야야, 엄마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귀신은 어떻게 생겼드노? 엄마랑 아저씨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쪽에 열린 방문 사이로 그 여자가 보였거든. 머리는 길고 눈은 토끼 눈처럼 빨갰어. 위에는 흰색 옷 입고 밑에는 빨간색이었어. 근데 그거 알아? 그 아줌마가 나보고 자기가 있는 방으로 계속 오래. 자꾸 오래. 그래서 가기 싫어갖고 집에 가자 하는데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아저씨랑 그 방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집에 가자 그런 건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이고 제 기억엔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전 살면서 귀신을 본다든지 영적인 능력은 없는 사람인데 그 당시 어린 저의 눈에 왜 그녀가 보였을까요? 그 부녀에 아팠던 일, 특히 그 여자분의 너무나도 큰 불행이 자신들은 행복을 채우지 못한 그 집으로 들어온 다른 가족에게 행복을 인정해주지 않은 게 아닌지,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었거나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귀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